자, 이번 시간부터 수학적 기납법에 대한 기출 문제를 풀 건데요. 2012년도 처음에 이제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 A1은 1, AN 플러스 1은 3, AN 플러스 1 해가지고, 얘는 어떤 꼴인지 아시겠죠? 얘는, 기납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연속하는 두 개항 또는 세 개항 사이의 관계식을 통해가지고, 수열을 유추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요 1억 꼴을 말하는 거죠. 자, 프로세스. 요게 키워드죠. 요식 자체가 키워드가 되겠지? 자, 어떻게 합니까? AN 플러스 1은 P, 그 다음에 AN 플러스 Q꼴이라고 적은 이후에 이 꼴의 풀이 어떻게 풉니까? 이 꼴의 풀이는 자, 요렇게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P 그대로 적고, 그 다음에 AN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다 전개시킨 이후에 알파를 구하죠. 알파를 구한다. 그 다음 알파를 구한 다음에 뭐합니까? 알파를 구한 다음에 대입해가지고 얘를 등비수열꼴로 나타내는 거죠. 얘를 그 다음에 등비수열꼴로 문제를 푸는 건데요. 한번 순서를 따라가 봅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할 일은 이 식을 바꿔야 돼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는 그 다음에 3 AN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이 식 자체가 현재 바뀐 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알파 값만 제대로만 지면 이 식과 이 식은 동일한 거잖아요. 자,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넘길게요. 넘기면은 플러스 알파가 되고 마이너스 3알파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2알파란 값이 얘랑 똑같은 거죠. 1. 이렇게 돼버리면 식은 하나도 안 변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AN 플러스 1은 3AN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알파니까 식 한 개도 안 바뀐 거야. 그래서 알파를 구하게 되면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이제 뭐라냐? 그대로 대입하자. 그대로 대입하자. 여기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돼버리고 3 곱하기 A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등비수열이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요 전체로 보는 거야. 요 전체를 BN 플러스로 놓고요. 이 전체를 BN이라 놓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AN 플러스 어떤 수, AN 플러스 1 똑같은 수이기 때문에 이 수열의 다음 항이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 얘는 철저하게 BN 치환하게 되면 요것이 바로 그 다음 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N 자체가 이게 공비가 3인 등비수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B1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다 A1 1 집어넣으면 되겠잖아. A1이 얼마래? A1이 1이니까 1 더하기 2분의 3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을 구할 수 있어요. BN이 등비수열이야. BN은 첫째 항 2분의 3 곱하기 그 다음에 R이 어딥니까? 3이죠. 3에 그 다음에 N-1제곱이 얘가 이 BN에 대한 식인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N이니까 이거를 다시 바꿔주자. AN 플러스 2분의 1이죠. 2분의 1 넘기세요. 넘기면 AN 바로 구해지지. AN은 2분의 3에 N-1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적으시면 얘가 AN이죠. A5를 구하는 거니까 N은 5 그대로 대입합시다. 자, 그러면 5 집어넣으면 3의 4제곱이죠. 3의 4제곱. 식이 되게 복잡하네. 이렇게 할까요? 2분의 1로 먼저 묶을까요? 2분의 1로 묶고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3 곱하기 3의 4제곱이니까 3의 5제곱 돼버리고 여기서 1 뺀 게 돼버리죠. 3의 5제곱이 얼마입니까? 243이죠. 243 빼기 1이니까 242. 242 나누기 2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할게요. 2분의 242 얘는 나누기 하면 121 되는 거죠. 오, 식이 좀 많이 복잡했었네요. 처음에 문제를 사실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계산하는 과정에서 되게 시간을 많이 뺏어 먹는 그런 문제였었네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하여튼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는 연습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2014년도 6월달에 출제했던 문제인데요. 지방적 문제네요. 모든 자연수에 대한 요 식이 나왔잖아요. 요런 꼴을 사실 보세요. 다음 항이 앞 항에다 식을 더한 거죠. 그렇게 식을 더한 꼴은 원래는 개차 수열이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가 있는데, 개차 수열에 대한 그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얘를 공식으로 문제를 풀기보다는요 개차 수열의 원리로 문제를 풀 때, 개차 수열 원리로. 자, 얘 원리가 뭐냐면요 프로세스는 이렇게 합니다. 변변 더합니다. 더해가지고 막 지우는 건데요. 조심했겠는데 마지막에 n 대신에 n-1 대입합니다. 마지막에 n 대입하는 거 아니야. 요거만 조심하면 됩니다. n 대신에 n-1 대입한다. 그럼 변변 더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먼저 식을 바꿔야 됩니다. 요렇게 옮깁니다. 요렇게 만들어. 요렇게. 요것이 이제
여기에 대한 점화식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변변 더하는데 더하기 전에 먼저 일일이 나열시킵니다. 일일이 나열시킨다. 자, 어떻게 하냐면 n은 1부터 요까지 n-1까지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a1 집어넣으면은요. a 이렇게 할까? a는 1 대입하면 얘는 a2-a1은 1 집어넣으면 3 돼버리죠. 그 다음에 n은 2 대입해. 이런 식으로 계속 쭉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a3-a2가 되고 얘는 2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버리죠. 이렇게 쭉 나가서 마지막에 뭘 대입한다? 마지막에 n-1 대입한다. 그러면 여기가 an 남고 마이너스 a에 n-1 돼버리면서 얘는 3 곱하기 n-1 이렇게 돼버리죠. 그 다음에 변변 더한다는 얘기는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끼리 더하는 걸 말하는 거죠. 더하게 되면 이렇게 지워진다고요. 이런 식으로 다 지워져. 이렇게 지워져. 남는 건 얘하고 얘만 남는 거죠. 그래서 an-a1은 잘 보세요.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n-1이니까 얘를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시그마 k는 1에서 1부터 n-1까지니까 n-1 여기다가 k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자, 이거 풀면 됩니다. 자, 계산하면 ak가 110이래요. 여기다가 일단 그 n을 구하는 거 그냥 그럼 a는 a1이 얼마냐면 a1이 여기서 1하고 주어졌어요. 2.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 공식이 뭡니까? 2분의 n-1까지니까 n-1까지 되는 거죠. 요것이 110이래요. 이걸 풀면 되는 거야. 이거 푸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양변에서 1을 곱해가지고 풉시다. 얘는 2 넘겨가지고 108로 만들어주고 1을 곱할게요. 1을 곱하면 3n, n-1. 요것이 2 곱하면 2, 8에 16, 1은 2. 216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3 나누게 되면 n제곱 마이너스 n, 3, 7에 21. 3, 2, 6, 70 이렇게 되네요. 그쵸? 그래서 9, 8에 72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답은 n이 9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이 9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개차수열 공식으로 풀 수가 있겠지만 개차수열 공식을 모르더라도 이 원리만 정확히 알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원리가 개차수열에 대한 공식이거든요. 개차수열 공식이잖아요, 이게. 그죠? an은 a1 플러스 그 다음에 시그마 k 1부터 n-1까지의 an. 이게 바로 공식이잖아요. 그죠? 자, 정리합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문제를 볼게요. 2014년도 6월 28일 서울시 15번 문제입니다. A1은 3, AN 플러스 2는 2, AN 플러스 3. 꼴 보이시죠? 꼴. 요 꼴이 보입니다. 자, 1번에서 했던 꼴이죠. 이럴 때 A10 구하는 거네요. 물론 이거에 대한 기본 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얘는 똑같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는 똑같이 2, 그 다음에 AN 마이너스 알파 놓고 알파 구한 이후에 등비수열로 풀겠죠. 순서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등비수열로 푼다. 물론 치환시키는 등비수열 꼴이겠지. 자, 이 순서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첫 번째, 쟤를 가지고 넘겨서 알파를 한번 구해볼게요. 뭐 어떤 사람들은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알파는 같은 값이 나오니까 식은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알파를 구할게요. 자, 넘기면은 마이너스 2알파, 알파니까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얘가 3. 따라서 알파는 마3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대로 대입하면 an 플러스 1 플러스 3은 2, 그 다음에 an 플러스 3이 되면서 이 전체가 등비수열이 된다. 어떻게 등비수열이 된다? 이 전체가 bn 플러스 1번째 덩어리, 얘는 bn번째 덩어리 이 되시죠. an 플러스 3, 요 다음 항이 요거가 되는 거죠. 여기 바로 전의 항, 이 뒤에 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bn 자체가 등비수열이다. 요것이 공비가 되고, 그 다음에 b1이 얼마가 되냐면 a1 더하기 3이니까 a1이 3이잖아. 3 더하기 3은 6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등비수열로 푼다. bn은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첫째 항 6 곱하기 공비 아래 n-1제곱이 bn이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an이니까 an은 bn이 an 플러스 3이니까 3 넘겨서 6 곱하기 2의 n-1, 3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이 돼버리죠. 이것이 an이야. 그래서 A10을 구하는 거니까 A10은 여기다 10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지. 6 곱하기 2의 9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3. 자, 이런 답이 있나요? 얘는 이렇게 되죠. 6이란 것은 2 곱하기 3이니까 3 곱하기 2로 바꿔주고 2의 9제곱 이렇게 바꿔주면 이게 되네요. 3으로 묶어줘서 2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을 써야 되겠네요. 답은
2의 10제곱 마이너스 1 어디 있냐? 답이 3번에 이렇게 있네요. 그쵸? 단순한 계산 문제인데요. 항상 말하지만 계산은 정확하고 빠르게 하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났던 출제됐던 문제인데, 복잡해 보이죠, 일단. 항이 3개가 나온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연속가는 세 수의 관계식인 점화식으로 표현했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요, 점화식을 계산한다기보다는 이 식을 이렇게 바꿔주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점화식 AN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AN을 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요 식을 이렇게 변형시켜주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단순하게 식 변형이야. 식 변형. 그래서 그냥 그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문제였어요. AN 구하는 게 아니죠. 잘 보세요. AN 구하는 말 없잖아요. AN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식을 두 개를 같이 맞춰주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얘를 이 상태에서 쟤를 만들어 주려면 당연히 얘를 그냥 그대로 바꿔줘요. an 플러스 2는 꼴로 바꿔주면 되겠죠. 는 꼴로. 자, 정리합니다. 그래서 얘는 an 플러스 2는 넘겨서 계산하면 p an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전개시킬게요. 전개시켜서 풀어줘야 돼. 일단 q 곱하기 an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두 개를 곱하는 거죠. pq 곱하기 an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지. 자, 이거 점화식 문제 단순하게 an 구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p로 an 플러스 1을 묶으면 p 플러스 q에 an 플러스 1로 이렇게 묶이는 거고, 뒤에가 마이너스 pq에 an이 되면서 이제 위에 주어진 꼴과 똑같은 꼴이 되지.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요 전체가 5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전체가 6 되는 거 알겠죠? 마이너스 6이니까. 자, 다시 한번. 요 pq 곱한 게 6이에요. 그러면 합이 주어졌고 곱이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얘는 곱셈공식의 변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요게 바로 곱셈공식의 변형을 이용한 풀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쟤를 가지고 먼저 첫 번째 통분할게요. 통분시키면 요렇게 돼버리죠. 통분시켜. 그 다음에 위에는 q-1 플러스 p-1 돼버리니까 얘를 전개시켜서 이제 요 두 가지 꼴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pq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니까 마이너스를 묶이고 p 플러스 q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거는 p 플러스 q로 묶이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p 플러스 q 얘가 5가 되고 얘가 똑같이 5가 되고 얘가 6 되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문제 풀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6 플러스 1 7 빼기 5니까 2분의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2니까 3 되는 그런 문제네요. 그렇죠? 답은 2분의 3이에요. 이렇게 문제 푼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자, 점화식 문제라기보다는 식을 변형시켜서 맞춰주는 그런 꼴의 문제였었죠. 이번에 5번입니다. 5번은 2015년도 동시할 문제네요. 그래도 점화식처럼 보이지만 an 플러스 1 곱하기 an 마이너스 1은 an이라는 점화식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점화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점화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점화식이 아니야. 만약에 여기가 an 제곱이면 기본 점화식이죠. 등비수열 점화식.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얘는 무조건 점화식 보고 모를 때는요, 수열의 원칙은 일일이 대입해가지고 나열시키는 게 이 문제의 풀이입니다. 원래 수열의 목적이요, 나열시킨 후 규칙을 찾는 거니까 여기서 규칙을 찾는 것이 이 문제의 목적이겠지. 자, 해보면 나옵니다. 반드시. 거기 되어 있어요. 그래서 A1부터 대입할게요. n에다가 1 대입하자. 먼저 1을 나열시키는 거야. 자, 그러면 1 집어넣으면 A2 곱하기 A 안 되겠네. 2부터 대입해야 되네. 그쵸?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가 2부터 나왔으니까 2 대입하면 N은 2 대입해서 A3 곱하기 A1 이것이 A2가 되는 거네요. 자, 문제 주어졌어. A1이 1이고 A2가 2래요. 따라서 A3도 2라는 것을 확인했지. 그 다음에 똑같이 N은 3. 자, N은 3. 그러면 N은 A4 곱하기 A2가 되고 얘가 A3가 됩니다. 자, 그대로 대입합니다. A2가 2고 그 다음에 A3가 2니까 얘는 그냥 1 돼버리죠. 아, A4는 1 된다는 것을 확인했어. 자, 우리 하다 보면 반드시 규칙이 보일 겁니다. 얘는 4. 여기다 할게요. 얘는 4 대입하면 여기다가 A5 곱하기 A3은 A4가 되는 거야. 얘가 1이고 얘가 1이고 A3이 2가 되는 거니까 아, 얘는 2분의 1 돼버리네요. 점점 복잡해지는데요. 하지만 계속 해봅시다. 여기서 안 적은 게 있는데 A1이 1, A2는 2 이렇게 돼버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규칙이 보일 텐데 A는 5 해볼까?
5 집어넣으면 A6 곱하기 A4는 A5가 돼가지고 얘를 봅시다. 얘가 1이야. 얘가 2분의 1인가? 그럼 A6이 또 2분의 1 돼버리네요. 이렇게 돼버리네. 자, 그 다음에 A는 6까지 해볼게요. 그럼 A7 곱하기 A5는 A6 돼버리니까 A5가 2분의 1, 얘도 2분의 1이니까 A7은 1 돼버렸어. 자, 쌤은 1 되기를 기다렸거든요. 왜냐면 1부터 이렇게 나오잖아. 또 1 시작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씩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6개씩 규칙이 반복한다는 것을 찾았어. 어떻게 합니까? 18까지 더하는 거잖아. 6개 더한 값이랑 6개 더 18까지니까 결국은 요 묶음이 3개 있는 거죠. 1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1, 6 더하기 1, 7이 3개가 있으니까 정답은 21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해되시죠? 6개씩 한 세트로 규칙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6개씩 묶음이다. 이걸 우리가 대입하다 보니까 보인 거죠. 사실 이런 문제들이 좀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 1분 안에 이 문제 풀어야 되는데 이걸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원래 수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을 두고 푸는 게 좋아요. 다른 단원 계산 빨리 되는 것들 빨리 풀고요.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015년도 3월달 사회복지제 문제네요. 수열 AN에 대하여 A1은 2이고 AN 플러스 1은 EAN 마이너스 1. 자, 보이시죠? 이 꼴. 자, 완벽한 AN 플러스 1은 PAN,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꼴이고 이 문제 풀이는 앞에서 했던 1번과 3번 같은 그런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는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알파 구하고 두 번째 등비수열 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해야 되겠죠. 자, 이것도 계산이 조금 오래 걸리니까 좀 정확하고 빨리 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알파부터 먼저 구합시다. 그래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는 자, 이 똑같이 AN 마이너스 알파 한 다음에 넘기면 마이너스 2알파 알파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1. 따라서 알파가 1이라는 것을 확인했지. 대입해 그대로. AN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얘는 2 그 다음에 AN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전체를 BN으로 치환시킨다. 얘는 BN 플러스 1 덩어리. 얘는 BN 덩어리. 그리고 얘가 얘가 공비가 되고 여기서 첫째 항은 BA1 빼기 1이니까 A1이 2니까 1. 됐지. 두 번째 등비수열을 구하자. 등비수열 구할게요. BN은 첫째 항 1 곱하기 R에 N-1 제곱이 되고 BN이 AN-1이니까 구하고자 하는 AN은 2의 N-1 여기서 1 넘기면 플러스 1 이렇게 돼버리겠지. 그래서 A10이니까 A10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10 대입하는 거죠. 2의 9제곱 플러스 1 2의 10제곱이 1024니까 얘는 512 그래서 513이라는 답을 얻게 되는 문제네요. 자, 이렇게 순서 알겠죠?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은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 기계적으로 알파 구하고 등비수열로 풀고 마지막에 넘겨서 AN 구하고 정리합니다. 자, 이 문제는 7번째 문제고요. 2015년도 6월달에 출제된 문제고 이거 조금 복잡합니다. 복잡한 문제예요. 자, 여기 보면 알겠지만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AN 플러스 3N 마이너스 1. 자, 이런 꼴은 사실 이것도 되게 없는 꼴이에요. 없는 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일단 AN 이거 보면 알겠지만 1부 30까지 AN이기 때문에 A 문제는 없는 꼴, 잘 모르는 기본 점화식이 아닐 때는 기본 점화식이 아닐 때 어떻게 한다? 일일이 나열시킨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n은 1부터 해가지고 일일이 나열시켜. 그러다 보면 규칙이 나오게 돼 있어. 해볼게요. 자, 먼저 식을 바꿔줄게요. an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an은 3n 마이너스 1로 바꿔줘. 자, 이렇게 두 개가 연속으로 더할 때는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작은 거 앞에서 쓰는 게 낫겠죠. 왜? 연속으로 더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이것이 3n 마이너스 1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을 확인했어. 자, 여기서 이제 뭘 하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1부터 30까지 AK 더한다는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얘는 말의 의미는 A1, A2, A3, A4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처음에 여기다가 n은 1 대입하고 두 번째는 1 대입하는 게 아니라 3을 대입하는 거예요. 2 대입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왜 그런지 알겠지? 1 대입하면 A1 플러스 A2는 1 집어넣으면은 3 마이너스 1 이렇게 돼버리잖아. n 3을 집어넣으면은 A3 플러스 A4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여기 3 집어넣으면 3, 3은 9 빼기 1. 이렇게 할까요? 그냥 얘를 2라 그러고
30은 3, 3, 9 빼기 1, 8 이렇게 적을까요? 이게 낫겠지? 그 다음에 n은 5 이런 식으로 1, 3, 5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지. 자, 그럼 봐봐. 이거를 다 더하면 결국은 이거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까지만 더한 다음에 바로 할게요. A5 더하기 A6. 그 다음에 50은 5, 35 빼기 1이니까 16. 됐죠?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쭉 나열시켜서 마지막에 뭘 대입하냐면요. 쟤를 만들기 위해서 n은 15를 대입하는 거야. 쏘리. n은 29를 대입하는 거야. 그렇죠? 29. 그러면 얘는 a 29 플러스 a 30이 돼버리고 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내면은 나중에 복잡하니까요. 식으로 나타내게, 식으로. 얘를 3 곱하기 1 마이너스 1. 얘는 3 곱하기 3 마이너스 1. 얘는 3 곱하기 29 마이너스 1. 됐죠? 여기서 일반항이 보이는 거야. 요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를 다 더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치? 이게 답이에요. 왜냐면 A1, A2, X가 쭉 더한 게 답이야. 이게 이 구하고점 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되는데 얘를 어떻게 하면 돼? 더하면 3부터 1, 3 쭉 나가서 29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1 해가지고 15개가 있는 거죠. 1부터 29니까 홀수개는 15개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5 이거 계산하면 답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이 부분을 좀 뺄게요. 이렇게 뺄게. 얘를 시그마로 표시하는 게 좋아. 시그마 K는 1부터 얘는 15까지 이 K-1이라는 홀수에 대한 식이에요. 이해되시죠? 1, 4, 5, 7, 29는 다 홀수에 대한 식이잖아요. 얘를 계산하면은요, 유명한 식인데요. 이거를 시그마 K 계산하게 되면 얘는 그냥 N제곱이 나와. N제곱이 나와서 얘는 15 대입한 15제곱이 나오는 게 이 문제의 풀이에요. 시그마 홀수에 대한 공식이거든요. 다시 한번 할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 K-1은 N제곱이 됩니다. 자, 해볼까요, 한번? 얘를 분리시키면 2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마이너스 얘는 그냥 N 되어버리잖아요. N, 이렇게. 얘가, 이 부분이 2분의 NN 플러스 1이죠. 2분의 NN 플러스 1. 그래서 2분의 NN 플러스 1. 앞번 해결하면 N제곱 플러스 N이니까 마이너스 N 해가지고 N제곱 나오죠. 유명한 공식이거든요. 홀수, 시그마 홀수는 N제곱이 되어버린다. 따라서 15제곱이다. 그래서 계산하면 답이겠죠. 그래서 3 곱하기 15제곱 마이너스 15 하면 답이에요. 됐죠? 문제 없지? 오케이. 이거 계산합니다. 자, 계산도 복잡하네요. 3 곱하기 15의 제곱 마이너스 15. 15를 일단 묶어. 15를 묶으면 얘는 15 곱하기 3, 45 빼기 1. 44 곱하기 15가 답이 되겠네요. 44 곱하기 15 해볼까요? 5, 4, 20, 5, 4, 20. 1, 4는 4, 1, 4는 4. 660이라는 답이 나오네요. 또 계산해도 복잡해. 자, 이것도 계산 되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저만식 부분이 문제들이 간단하지가 않았어요. 전부 다 계산들이 복잡합니다. 자, 복잡한 계산들은 일단 2, 3분 푼다고 치고 최대한 다른 문제들을 빨리 풀어놔야 되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식이 나왔어요. 식이 3개가 나왔네. 그럴 때 구하고자 하는 것을 보니까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여기는 A인데 B인데 A분의 1 B분의 1 바꿔줘야 되는 거죠. 얘는 전형적인 어떠한 겁니까? 그렇죠. 주어진 것을 식을 변형시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A랑 B랑 같은 식이 있다고 쳤을 때 우리는 양변을 똑같이 N제곱을 하더라도 식이 안 바뀌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A, B 양수일 때를 말하는 거죠. A, B 양수일 조건을 말한다. 자,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2의 A제곱은 10이라는 식을 만들고요. 그 양변을 똑같이 이번엔 그냥 여기다 합시다. A분의 1제곱을 하는 거죠. 요렇게 A분의 1제곱.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좌변은 2만 남고 우변은 10의 A분의 1 남는 것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할 일이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20의 B제곱이야. 20의 B제곱을 똑같이 하는 거죠. 이번에는 똑같이 여기다가 B분의 1을 만드는 거죠. 왜? B분의 1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렇죠. 좌변은 20이 될 것이고 우변은 이 B예요. B. 10의 B분의 1제곱 되는 거잖아. 됐지? 두 번째 뭐랍니까? 두 번째는 이거 A분의 마이너스 B분의 1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양변을 똑같이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지수끼리 빼는 거잖아요. 밑이 똑같으니까. 따라서 좌변은 2 나누기 20 해가지고 10분의 1만 남고, 우변은 10의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되는 것 아시겠죠? 자, 그런데 10분의 1이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지워지면서 얘하고 얘랑 똑같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 되는 그런 문제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2번을 보니까요. 2번도 위에랑 똑같은 문제인데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이번에 x분의 3, y분의 2 해가지고 조금씩 바뀌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을 변형시켜요. 앞에 거랑 똑같아요. a는 b라고 치면은 똑같이 n제곱을 해도 식이 안 바뀌는 거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지. 자, 일단 27을 먼저 3의 세제곱 바꾸고 문제 풀어야 되겠죠. 9는 3의 제곱 바꿔야 되겠지. 자, 그러면 식이 100개 쉽게 보이지 않나? 이해되시죠, 여러분? 첫 번째는 뭡니까? 10의 x제곱은 3의 세제곱이니까 양변에 똑같이 x분의 1제곱을 합시다. 그냥 여기다 그냥 그대로 할게요. 이렇게 합시다. 이 공식 우리 이용해야 되겠네요. a의 m제곱 전체 n제곱이라고 치면 이 두 개를 곱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기본적인 공식이니까 그대로 합시다.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좌변은 10만 남고, 우변은 3에 3 곱하기 x분의 1이니까 x분의 3 남는 것도 아시겠죠? 얘도 마찬가지다. 똑같이 y분의 1, 똑같이 y분의 1 한다고 치면 5는 3에 y분의 2 되는 것도 아시겠죠? 이제 어렵지 않지? 빼주는 거니까 똑같이 나눠주면 되겠지. 이렇게 바로 나오는 답이네요. 그러면 5 나누기 10은 2가 될 것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3의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2가 되는 거지. 자, 근데 밑이 다르네요. 다를 때 어떻게 합니까?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야 되겠지. 아, 해보니까 우리 로그의 정의를 이용한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했네요. 그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a의 x제곱이 b라고 치면 우리는 이 지수를 구하는 게 로그잖아요. 그쵸? x는 밑을 a로 하는 로그 a의 b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대로 대입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 여기 지수는 정의에 의해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로그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1번 되는 거죠. 얘는 두 가지 이용됐네요. 식 변형하는 것과 그 다음에 로그의 정의까지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네요. 그렇죠? 정리할게요. 자, 2013년도 9월 7일 날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요. A, B, C가 주어졌고 대소관계를 조사하는 거네요. 자, 대소관계가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네요. 그 프로세스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밑을 통일시키거나 아니면 지수를 통일시키는 게 가장 첫 번째 할 일이죠. 자, 그런데 0.3, 0.3, 0.09 밑통일 가능하네. 아, 얘는 밑통일시켜서 비교합니다. 그리고 항상 통일과 동시에 두 가지를 비교해야죠. 이게 증가함수냐 아니면 감소함수냐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증가는 밑이 1보다 큰 경우를 말하는 거고, 감소라는 것은 항상 밑이 0하고 밑이 1 사이일 때를 말하는 거죠. 이럴 땐 대소관계가 바뀌는 거고 증가는 그대로인 거잖아요. 그쵸? 자, 봅시다. 첫 번째 A는 일단 0.3이 밑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자, A를 이쁘게 한번 바꿔보자. 쟤를요 루트 0.3분의 1 집어넣을 수가 있죠. 이렇게. 그냥 어떻게 할 수 있죠? 0.3에 3분의 1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렇게. 이거 전체에 대해서 루트니까 2분의 1 제곱 되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얘는 0.3에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것을 확인했지. 그 다음 두 번째 B. B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0.3에 그냥 2분의 1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C는 0.09는 0.3의 제곱이니까 0.3에 3에 뭐가 되죠? 얘는 3분의 2가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완벽한 빛이 0과 1 사이인 감소함수니까 감소함수에 대한 그래프 한번 잠깐만요. 감소함수의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어떤 느낌이죠? 얘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y는 0.3의 x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밑이 0.3이니까 요렇게 감소하는 요 그래프가 되겠네. 그치? 당연히 0,1을 지납니다. 그랬더니 제일 옆에 있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있는 거죠. 그때 y 값이 요쯤에 있는 거죠. 요것이 a가 위치하는 지점이에요. 자, 두 번째 0.3의 2분의 1 제곱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x야. 2분의 1쯤에 있다고 치면 여기에 b가 존재하는 위치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C는 어디 있습니까? 3분의 2. 3분의 2라는 것은 2분의 1보다 크니까 이쯤에 이렇게 위치하겠네. 그치? 여기 이렇게 C가 있단 말이죠. 완벽하게 보이죠? A가 가장 크고 B가 두 번째고 C가 가장 작다라는 거. 물론 이 A 값이란 것은 Y 값을 말하는 거야. Y 값을 말하는 거야. Y 값을 이렇게. 그래서 A, B, C가 되니까 정답은 5번이 되나요? 자, 어렵지 않죠? 재소관계 비교할 때는 항상 밑을 통일시키는 게 일반적이고요. 밑이 통일이 안 되면 지수 통일시켜주고요. 또 지수가 통일이 안 되면은요, 그거는 A의 N제곱을 해가지고 N제곱까지 문제 풀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정리 나중에 해줄게요. 자, 이번 2014년도 3월달 출제된 경찰 기출 문제고요. X를 구하는 거네요. 그쵸? 자, 지금 하는 거 전부 다 단순한 계산 문제예요. 그쵸? 얘는 뭐 이용합니까? 당연히 프로세스는 지수니까 지수 법칙 이용하겠지. 그냥 그대로 문제 풀면 되잖아요. 그쵸? 자, 봅시다. 일단 저기서 양변에다가 x제곱을 곱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할 일은 양변에다가 x제곱을 곱합시다. 왜? 얘를 없애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16을 먼저 4에 이렇게 할까요? 미안합니다. 16을 2의 4제곱 바꾸고 나서 바꿔놓을게요. 그 다음 두 번째 x제곱을 곱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40의 x 마이너스 세제곱이고 x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얼마가 되죠? 이 부분이 x의 마이너스 1제곱.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얘는 40 곱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은 x분의 1로 바꿀 수 있죠. 우리의 관심은 x를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쁘게 바꿔놓는 거야. 됐지? 그 얘는 어떻게 됩니까? 약분시키면서 저기 곱하는 거니까 2의 3제곱이 남죠. 2의 3제곱은 8 되는 거 알겠습니까? 자,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뭘 합니까? 두 번째는 양변에 똑같이 40을 나눠야 되겠지. 40을 나눠가지고 없애는 거야. 그럼 8, 5, 40. 5분의 1이 x분의 1이네요. 뭐야 이거 그냥. 바로 답이 나오네. 그치? x는 5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네요. 자, 매우 단순한 문제죠. 그쵸? 정리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제가 저번에 이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지표랑 가수란 말을 빠졌지만 지표 가수와 관련된 문제는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실었습니다. 자, 지표는 얘 정수 부분을 말한다고 그랬었죠. 얘는 가수는 소수 부분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문제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얘는 전형적으로 첫 번째는 뭡니까? 자릿수와 지표의 관계. 항상 지표보다 하나가 더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표가 항상 자릿수보다 하나가 더 낫습니다. 자, 이렇게 지표를 정리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가수는 뭘 말한다 그랬죠? 그죠? 얘는 로그. 자, 보세요. 로그 한 자릿수가 가수야. 이게 가수의 정의죠. 그쵸? 이게 가수입니다. 저번에 기억나십니까? 로그 한 자릿수. 무슨 얘기냐면은 0.0325는 0.0035니까 얘는 로그 3.25가 되는 거죠. 한 자릿수 3. 얘가 지금 한 자릿수니까 한 자릿수로 이루어진 점점을 말하는 거야. 됐죠? 정리합시다.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럼 첫 번째, n이 지표래요. n이 지표야. 그럼 n은 자릿수가 지금 현재 4자리니까 지표는 얘가 4자릿수니까 지표는 뭐가 됩니까? 세 자릿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가수는 여기 방금 적었지만 a는 로그 3.25인데 이것을 구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게 계산하러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0.5119라고 적으시면 되고. 그러면 정답은 이거 두 개를 곱하는 거잖아요. NA. 따라서 두 개 곱하는 거니까 3, 9, 27, 7로 끝나는 게 2번밖에 없네요. 답은 2번 되겠지. 그치? 계산 안 할게요. 뭐 더 단순한 계산 문제니까. 이런 것들은요, 그냥 센스로 푸세요. 다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맨 끝자리만 보고 나서 그냥 바로 답을 내면 되겠죠.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자, 이번 문제 볼게요. 양수 x에 대하여 fx를 로그 x의 가수라고 할 때, 자, 로그 x의 소수 부분이 나왔어요. 그쵸? 자, 이렇게 나왔어. 그럴 때, 요것을 만족시키는 100 미만의 자연수죠.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이 수학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해석합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그래서 얘는 여기 대해서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3배를 곱했는데 얘 가수가 더 커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무슨 얘기냐면 3배를 곱했는데 얘를 한번 들어볼까? 자, 해석할게 바로. 이 문제 프로세스는 해석하는 거야. 얘는 이 말 자체를 해석하는 거다. 해석. 얘를 한번 들어봅시다. x에다가 지금 100 미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까요? 첫 번째는요, 한 자릿수 1부터 9까지 한번 해보고요. 자, 두 번째는 10부터 99까지 한번 해봅시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3을 곱했는데 얘가 더 크다는 얘기는 잘 보세요. x가 만약에 2야. 그러면은 뭐가 되지? 로그 2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로그 3x는 얘는 뭐가 되지? 로그 6 돼버리지. 그치? 당연히 이게 더 크죠? 자, 한번 x에 3을 곱해봐. 3을 곱하면 얘는 로그 3이 될 것이고 얘는 로그 9가 됩니다. 당연히 얘가 더 크죠? 이렇게. 자, 그런데 x는 4를 대입할 때 어떤 느낌이니? 자, 좌변은 로그 4가 되는데 얘는 아예 4를 곱하면 4, 3, 12가 되기 때문에 얘는 12가 가수가 아니라 1.2가 돼버리는 거 아시겠죠? 아, 4를 곱하면, 다시 말해서 얘는 이 자체를 자릿수를 이동시키는 걸 곱하게 되면 값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죠. 가수에 대한 부분이니까 1.2가 되는 거야. 아, 따라서 얘는 자릿수가 바뀌는 것을, 바뀌는 숫자를 의미하겠죠. 자릿수 바뀌는 것. 따라서 3x는 3의 x를 통해 가지고 자릿수가 바뀌면 됩니다. 바뀔 때 값이 바뀌겠죠. 이렇게. 이때 부동가 바뀌는 거야. 그렇죠? 바뀌기와 동시에 더 작아지잖아. 1.2가 되니까. 이해되시죠? 따라서 얘는 x는 4부터 x는 9까지 요게 전부 다 해당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 x는 똑같이 자릿수 바뀌는 것은 3 곱해가지고 33일 때 안 바뀌지. 이때는 안 바뀐단 말이야. x는 34가 되면서부터 바뀌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1부터 33, 10부터 33까지는 자릿수가 안 바뀌면 3을 곱해도 3 곱해도 99, 3 곱해도 30. 얘는 어차피 자릿수 이동 없잖아. 그런데 얘부터 바뀐단 말이죠. 30 곱하기 3 하면 3, 4, 12, 3, 3, 9 해가지고 이렇게 자릿수가 바뀌죠. 그럼 1.02가 되는 거야, 가수가. 당연히 얘는 로그 34에 가수는 로그 3.4가 되고 얘는 로그 1.02가 되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뀌잖아. 이해되시죠? 따라서 34부터 99까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해석하는 거야. 왜 몇 개죠? 4부터 9까지니까 이거 여러분 보세요. A에서 X가 B일 때 개수는 어떻게 하죠? 얘는 B에서 A를 뺀 다음에 더하기 1하는 거지 항상? 개수 말할 때는. 자, 이게 개수야. 따라서 9 빼기 4 하면 5 되는데 6개가 되는 거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99 빼기 34는 65가 되는데 66가지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2개 더하니까 72개가 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 자체를 해석해야 됩니다. 아, 자릿수가 바뀔 때 얘는 이렇게 부동호 바뀌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릿수가 바뀌는 그 값이 한 자릿수는 4를 곱할 때부터, 두 자릿수는 34를 곱할 때부터, 볼 것도 없이 세 자릿수는 뭐가 됩니까? 334를 곱하면서부터 바뀌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2014년도 3월 22일 사회복지 14번 문제네요. 보면 알겠지만 단순한 로그 계산 문제인데 밑이 다르네. 그쵸? 그럼 첫 번째 할 일이 뭡니까? 밑 통일시키는 거죠. 따라서 얘는 프로세스는 밑 통일시킨다. 밑 통일시킬 때 쓰는 공식이 뭡니까? 당연히 밑변환 공식이겠죠. 그래서 얘는 밑변환 공식을 씁니다라는 것을 문제를 보자마자 읽혀줘야 됩니다. 밑변환 공식 써볼까요? 한번. 로그 A를 B라 하면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어떻게? 로그 A분의 로그 B 한 다음에 밑을 여기다가 C로 만들어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또는 로그 A의 B. 이 문제 같은 경우 이게 이용됩니다. 얘는 어떻게 된다?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A분의 1 되는 것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거 두 개 곱하면 1 됩니다. 두 개 곱하면 1 되는 거 알겠죠? 로그 A분의 로그 B, 로그 B분의 로그 A 곱하면 1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공식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이 문제 이거 이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저 2분의 1을 바깥으로 빼고요. 로그 2의 3분의 1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얘를 이렇게 쓰는 거잖아. 왜 이렇게 바꾸는 거야?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2가 되고 쟤는 뭐가 됩니까? 로그
3의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그 3을 K가 되면서, 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또 2분의 1을 올려. 이렇게 올립니다. 그쵸? 얘도 똑같이 올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밑이 똑같으니까 얘는 진수끼리 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됩니까?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2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요것이 로그 3의 K니까 구하고자 하는 K는 얘가 되겠네. 그쵸? 얘가 답이겠네. 답인데 이쁘게 정리합시다. 2의 2분의 1제곱은 루트 2가 될 것이고 5, 25니까 옆에도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쵸? 25 루트 2가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 계산 문제예요. 밑반항공식에서 푸는 그러한 단순 계산 문제니까 로그 같은 경우는 결국 목적은 뭐냐면 새로운 숫자예요. 계산을 잘하기 위한 숫자이기 때문에요. 이런 계산 문제들은 되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2015년 3월 14일 사회복지 14번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문제죠. 그쵸? 글이 많은 거잖아요. 자, 일단 읽어보면 돼요. 읽어보고 나서 한번 해석해 봅시다. 방사선 입자가 보호막을 한 개 통과할 때마다 방사선 입자의 양은 직전의 5분의 1가 된다라고 하자. 자, 이거는 딱 끈을 읽읍시다. 여기서 내가 이렇게 A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한 개 통과할 때는 당연히 5분의 2A가 되겠지요.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야. 그 다음 당연히 뭐가 됩니까? 얘 또 5분의 2니까 아, 이제 보이시죠? 5분의 2에 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n번째는 뭐가 됩니까? 5분의 2의 n제곱의 a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규칙이 나온다라는 거죠. 아, 얘는 등비수열이네. 요 부분을 정리하자. 요것이 이제 n번 통과할 때 알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자, 두 번째, 이때 방사선 잘못됐네. 방사선 입자의 양이 처음에 100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하기 위해 100분의 1 이하니까 100분의 1 A 이거 이하니까 작다가 되는 거네. 그치? 이렇게 두 번째 해석했어. 자, 이렇게 한 이유는 다음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자, 다음에 글자 볼까요? 이럴 때 개수를 구하는 거구나. 결국 n을 구하는 거네요. 그쵸? 자, 그냥 그대로 합시다. 여기를 지우고 씩 다시 세볼게요. 결국 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쭉 보니까 요 자체를 요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A를 약분시키고 나면 이거 문제 푸는 거네. 그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n을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얘는 상형 로그 취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n을 구할 때 로그 취하는 거잖아. 그쵸? 자, 따라서 얘는 이렇게 합니다. 양변에다가 상형 로그를 취합시다. 로그를 취합시다. 그럼 얘는 뭐가 되죠? n 로그, 우리 지금 n 구하는 거야. 2 분의 5니까 마이너스 로그 5로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요것이 작거나 같아. 로그 100분의 1은 얼마죠? 얘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2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로그 2는 0.3010으로 계산하고요. 우리 로그 5도 매우 중요한 숫자지. 요거는 어떻게 되죠? 그쵸? 얘는 1 마이너스 로그 2 되는 것 아시죠? 매우 기본적인 공식이죠? 자, 왜 그렇죠? 로그 2분의 10이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잘 아시겠지만 로그 5는 로그 2분의 10이니까 얘는 로그 10 마이너스 로그 2 결국은 얘가 1 되니까 1 마이너스 로그 2로 계산해서 문제 푸는 거잖아. 똑같이 여기다가 0.3010 계산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걸 좀 계산을 좀 해야 되겠네. 그쵸? 요 계산해가지고 n을 구하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0.3010 이렇게 되겠네. 그쵸? 이거 소수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놨으니까 제가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n이 5점 얼마보다 크거나 같아가 나온답니다. 얘는 5점 얼마보다 크거나 같아라고 문제를 풀면 되고요. 그럼 얘는 잘못 계산했나? 아, 그쵸. 5점 얼마 맞네. 그러니까 요거보다 큰 것 중에 가장 최소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6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쵸? 여러분 계산을 요거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은 거니까. 단순 계산 문제 아닙니까? 그쵸? 이렇게 문제 푼다라는 거 잘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로그 2의 2분의 7의 정수 부분을 x, 소수 부분을 y라고 할 때 식 나왔죠. 얘는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문제고요. 매우 중요한 키워드들이죠. 자, 이 키워드를 가지고 문제 풀 때 어떻게 하죠? 얘는 프로세스,
당연히 얘 결국 지표를 묻는 거잖아. 그쵸? 자, 로그 지표를 묻는 거니까 찾아내고, 자, 정확히 말하면 얘가 로그 2이기 때문에 지표라기보다는 로그 2이기 때문에 얘는 이 값의 범위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의 공식이 뭐죠? 소수 부분. 얘는 그래서 원래 수에서 정수를 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정수 부분 구하고 원래 수에서 빼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문제 풀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정수 부분은요. 잘 보세요. 2.7은 3.5를 말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로그 2는 로그 2의 2보다는 크고 로그 2의 4보다는 작은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얼마입니까? 얘가 1이고 얘가 2니까 아하 얘는 1점 얼마를 알 수 있죠. 아, 정수 부분이 1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어. 됐지? 자, 따라서 정수 부분이 1이야. 저 두 번째 이제 뭘 한다? 소수 부분을 구하자. 소수 부분 y는 이렇게 할까요? 얘를 x라고 하면 되죠. x니까 x는 1. 두 번째 y를 구합시다. y는 어떻게 한다? 원래 수에서 로그 2를 밑으로 한 2분의 7에서 정수 부분을 빼자. 1이니까 정수 부분은 로그 2의 2라고 되면 되겠죠. 마셔야 될 것 아니야. 그러면 얘는 그 다음에 빼는 거니까 진수끼리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나누기 하면 곱하기 2분의 1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되고 4분의 7 되네. 4분의 7. 자, 요것이 소수 부분이야. y 끝났지. 이제 뭐랍니까? 마지막에다가 그대로 대입하자. 그럼 4분의 1의 x제곱은 그냥 1 돼버릴 것이고요. x가 1이니까 플러스 2의 로그 2를 밑으로 한 4분의 7 보이시죠? 또 공식 하나가 보이네요. 얘는 여기다가 두 번째 매우 중요한 로그에 대한 공식이 있죠. A의 로그 죄송합니다. B의 로그 A의 그 다음에 B라고 치면 어허 왜 이러지? 이렇게 치면 요 두 개를 바꿀 수가 있죠. 요렇게 그럼 그냥 뭐가 됩니까? 그냥 A가 되는 것이죠. B가 올라가면서 로그 B의 B는 없어져 버리 1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다. 4분의 7과 2를 교환을 시키면 얘는 그냥 4분의 7만 남는 것 아시겠지? 로그 2의 2는 1이니까 그럼 정답은 또 두 개가 남아서 더하니까 2 되는 것을 4분의 8이니까요. 아시겠죠? 단순 계산 문제. 어떻게? 소수 부분에 대한 정의, 정수 부분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로그에 대한 기본적인 공식으로 문제 풀면 되겠죠. 자, 정리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볼게요. 마지막 문제는 2015년도 서울시 문제고 요렇게 식이 나왔어요. 자릿수, 자릿수. 아, 키워드. 자릿수니까 결국은 뭘 찾는 거지? 그렇죠. 얘는 지표 찾는 거잖아요. 지표. 결국은 뭘 치어야 됩니까? 상용 로그를 치어야 되겠죠. 자, 이 문제의 프로세스는 상용 로그의 지표가 주어진 거잖아. 그쵸? 지표는 48자릿수란 수란 얘기는 47이란 얘기고 85자릿수란 얘기는 84라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지표는 항상 1 더해야 자릿수가 되는 거니까 이거 기본적인 공식이잖아요. 따라서 첫 번째 A100을 먼저 상용 로그를 취하자. 그러면 로그 A에 100 될 것이고요. 100을 앞으로 당기면 100 로그 A가 되겠지. 얘의 지표가 47이야. 얘는 뭔 얘기죠? 정수 부분이 47이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47보다는 크거나 같고 48보다는 작은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정수 부분에 47 정수 부분을 말하는 거니까. 그렇죠? 헷갈리면 적읍시다. 이 부분이 정수 부분이 되는 거야. 자,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가우스 로그 x가 있다고 쳐. 아, 미안합니다. x라 칩시다. 얘를 n이라고 쳐. 정수 부분이 n이야. 그럼 x의 범위 어떻게 되죠? x는 당연히 n보다는 크거나 같고 x는 n 플러스 1보다 작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잖아. 똑같은 거잖아요. 얘랑 얘랑 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다 47 이상, 48 미만 하면 얘는 여기에 대한 자릿수에 대한 의미를 말하겠죠. 그쵸? 자, 두 번째는 요번에 B의 100 똑같이 할게요. 100 로그 B라고 적고 얘를 두 개를 이렇게 만들자. 얘는 84니까 84 이상 그 다음에 85 미만이라고 말하면 되겠지. 자, 그랬더니 두 번째 뭘 하냐면요. A, B의 30제곱이야. 자, 얘는 뭘 말하지? 30 로그 A, B를 말하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그럼 30 로그 AB는 결국은 30 가로치고 로그 A 플러스 로그 B를 말하는 거잖아요. 얘 자릿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뭘 한다? 두 개를 더한다. 이해되시죠? 두 개를 더합시다. 자,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할게요. 더하는 거야. 더해. 자, 그러면은요, 얘는 131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얘는 100으로 묶이고, 로그 A 플러스 로그 B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은 얼마가 되니? 48 더하기 85는 133 되나요? 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30이 필요하잖아. 30이 필요하니까 뭘 곱하면 되겠죠? 그쵸, 여기다가 100분의 30을 곱하면 돼요. 자, 100분의 30 곱하면 30만 남잖아. 이렇게 약분돼가지고. 이해되십니까? 100분의 30을 곱하란 말이야. 이걸 구하면 돼요, 이제. 자, 그러면 요 계산 문제니까 합시다. 요거 계산해야 돼, 계산. 일단 131 곱하기 30을 합시다. 131 곱하기 30을 해야 되겠죠. 3일은 3, 3, 3은 9, 3일은 3, 3930인데 100 나누니까 39.3이 됩니다. 얘는요. 얘는 30 곱하기 3 해가지고 3, 3은 9, 3, 3은 9, 3일은 3 나누기 100 하면 되면 39.9가 되네, 그치? 아하, 39.3 이상 39.9 미만.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놈의 지표가 39인 거 알겠습니까? 그죠? 요 39.3 정수 부분이 39.3과 39.9 사이에 있으니까 당연히 39가 되겠지. 39점 얼마니까. 그럼 자릿수는 더하기 1 해가지고 40 자릿수라고 적으면 되겠죠. 조금 어렵네요. 좀 어렵네요. 그쵸? 이런 문제들을 잘 맞춰야 됩니다. 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요, 요렇게 문제 푸는 습관 잘 기르시고요. 자릿수 문제 나왔을 때는 무조건 상관으로 고치해가지고 지표를 찾는다는 것까지. 자, 오늘 마칠게요.